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자네, 좌뇌한테 속았네 내용 중 일부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오랜만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저 친구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데 라든지 이번엔 분명히 합격할 것 같군 이라든지. 하지만 그 해석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잘못 판단했었군 이라고 치부하며 대충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엔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우선 이 판단하는 마음은 사실관계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설명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서도 이 설명이 진실이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다. 많은 경우 자신이 낸 결론에 한치의 의심도 없다. 그러다 나중에 그 설명이 진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마음은 앗, 실수라고 딱지를 붙이고는 그만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실수는 그것이 실수였는지 인식조차 안 된 채 그냥 잊히는 경우가 많다. 사건이나 사실이 좌뇌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곳에서 발생했다면 마음의 해석 장치는 그냥 있는 정보만 가지고 상황을 정의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석은 실제와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못 판단했었군 이라 할 때 이 나는 온전한 나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해석장치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미 이 나가 바깥 세상에 대해 수많은 판단 착오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 이 나의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가자니가 박사가 소설 같은 자아라고 했던 이유이다. 이는 또한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 25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들 전통, 특히 불교에서는 자아가 그토록 진짜 같지만 실은 지어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리고 이를 깨닫고 수용하면 그것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이끈다고 가르친다. 자아가 허상임을 깨달으면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고? 어떻게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걸까? 그건 이렇다. 자네가 생성하는 모든 부정확한 판단과 설명들, 거기다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나라고 하는 모두가 당연시하는 전제, 이것이 인간으로서 겪는 내적인 고통의 가장 두드러진 원인이기 때문이다. 실제 삶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내 친구 하나는 직장 동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거기에 대해 매일같이 투덜거렸고 그럴 때마다 분을 사귀지 못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급기야 매일의 출근이 공포 자체였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일을 계기로 마음속으로 동료들에게 덕지덕지 붙여놓았던 그 모든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였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정말 심오한 통찰을 얻었다. 자신의 좌뇌가 얼마나 상황을 부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스스로 고통받을 수 있는지 깨달은 것이다. 동양의 영적인 전통은 이 통찰을 경험적으로 찾아냈다. 반면 심리학은 실험을 통해 그럴 의도도 없이 우연히 찾아내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해석 장치를 지어낸 소설 같은 것으로 경험함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 어쩌면 그렇기에 가자니가 박사의 연구가 갖는 의미에도 그토록 무관심할 것이다. 지금부터 10초간 주위를 둘러보고 뭐가 눈에 띄는지 마음에 담아보라. 다 되면 돌아온다. 10, 9, 8, 7, 6, 5, 4, 3, 2, 1. 무엇으로 목록을 채웠나? 보나마나 책상, 의자, 나무, 차, 컴퓨터 등등이겠지. 하지만 목록에 빈 공간이라 적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 장담한다. 그런데 그게 정말 흥미로운 점이다. 나중에 따로 살펴보겠지만 주위를 둘러볼 때 보이는 것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면서 동시에 어떤 면에서 사물들 사이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빈 공간, 아무것도 없음이기 때문이다. 헌데 좌뇌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 간단한 체험은 좌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공간 안에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이름표를 붙이고 분류한다. 그러고는 거기서 어떤 의미든 뽑아내려 애쓴다. 지각 능력을 동원하여 분류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가 어렵다. 이처럼 좌뇌가 바깥 세상을 보며 오직 사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분류하고 이름표를 붙인다면 자기 내면을 볼 때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단지 흐름일 뿐임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붙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 같은 어떤 것을 찾아내서 거기다가 나라고 이름 붙이는 게 아닐까? 결국 나라는 느낌은 임의적인 움직임 속에서 어떤 패턴을 봄이 아닐까? 그토록 개선시키려 애쓰는 나가 생애를 통해 무수히 일어나는 사건과 행위와 경험을 설명하고 납득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지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닐까?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단지 개념일 뿐인 별자리를 찾아내거나 구름을 보며 개를 닮았다, 닭을 닮았다, 일종의 패턴을 찾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나라는 게 있음을 찾아내는 것도 날마다 저지르는 똑같은 실수일지도 모른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